인천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선관위 현종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거소투표 소개도 하고요. 투표 참관인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참관인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처음인 경우들이 많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아니, 뭘 봐야 되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일타 강사로 제가 몇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 포인트들 요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표는 사실 참관인 수고비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저희 회원들이나 간부들이 주로 거소투표를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구멍이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거소투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소투표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다음에는 거소투표도 조금 참여를 좀 해주셔서 조금 더 깨끗한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거소투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을 거니까 거소투표에 대해서 잘된 케이스들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코로나 때문에 거소투표 하는 기관 시설에 선관위 들어가지 않고 그 기관 시설에서 거부하면 참관인도 들여보내지 않았죠.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 거소투표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리고 막 손도 열심히 소독하고 마스크 꼭 쓰고 그러고 참관인이 들어가서 거소투표 참관을 직접 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다 뭐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투표함이 있죠. 원래 모든 투표함은 여기 봉인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거소투표는 워낙에 빨리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두지 않습니다. 봉인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1시간 있다가 뭐 1시간 반 있다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여기에 다 비어 있는지는 먼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고 이분은 알바생이에요. 이분은 알바생이고 뒤에가 이제 선관위의 파견. 사실상 이분은 선관위 직원은 아니고요. 선관위가 파견한 선관위에서도 알바인데 알바 중에서도 또 이제 통 들고 다니는 알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이분은 병원 관계자입니다. 자, 여기에 원래 그러나 원칙은 봉인지를 붙여야 하나 워낙에 빨리 끝나고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봉인지는 안 붙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표소인데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기표소가 잘 되어 있는지 다른 이물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다시 투표함이죠. 그러니까 봉인지가 앞뒤로 이렇게 봉인을 하고 클립을 끼우고 봉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거소투표니까 이건 안 했어요. 원래 FM대로라면 이게 이제 뭐 이동되는 뭐 투표함이다 그러면 이 위에 봉인지도 붙어야 되죠. 이동할 때는 거기서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기표를 아니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투표하면 투표하는 것들을 되게 뿌듯해 하십니다. 제가 가서 여기에 별게 인상이 있는 게 없네. 그리고 여기 기표 용구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잘 찍히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2개가 있었으니까요. 여기 다시 여기 별 이상이 없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몸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못 나오시는 분은 직접 찾아가서 투표함 들고 여기 이제 병원 직원하고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직접 가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기표용구 있죠? 이때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병원 관계자 셋이서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 측이
기표를 하는 어르신들한테 여기를 찍어야 된다니까 손으로 직접적으로 투표용지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즉 자주적인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찍어준다거나 손가락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참관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하고 심할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뭐 병원에서 이동했다거나 해서 두 표가 기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한 표는 행사를 못했고 한 분은 병원을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반송을 해야 되고요. 요거 이제 기표한 표들입니다. 기표한 표들이 몇 표인지 쭉 펼쳐서 지금 이게 28표인데요. 28표가 맞는지 이렇게 해서 뚜루룩 해서 이게 개수가 확인되게끔 쭉 펼쳐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거는 병원 관계자랑 왜 병원 관계자랑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가 우체국에 가지 않겠다 버티더라고요. 그 선관위 직원이 자꾸 우기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선관위 직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병원 관계자를 우체국에 보내더라고요. 무슨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발송을 다 하고요. 발송을 다 하고 등기 뭐 보낸 그 번호 쭉 해서 영수증 이거를 촬영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촬영하셔야 됩니다. 참관인 들어가시면 요거는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기록부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면 후보자 성명, 현종화 뭐 있죠? 예, 요거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참관인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28통 그리고 여기에 반송 2통 예,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요? 거소투표 신고 인수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28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자, 반송되는 거 2통. 예, 그러면 합해서 30통. 예, 30통 맞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소투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소투표를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10일입니다. 방송하는 날짜가 10일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오전 투표 참관인을 들어갔었습니다. 그 오전 투표 참관이 들어갔던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소의 참관인과 본투표소 참관인과는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투표 참관인 하는 것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사실 참관인이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다른 점은 사전선거 투표함은 해당 거기에서 투표한 거기에 이 사전선거를 투표 실시한 거기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들이 본투표 끝난 다음에 바로 개표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이 함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5일날 사전선거는 10일날 했잖아요. 우리가 그 15일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같이 그 개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 투표함이.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 보관을 요번에는 조금 선관위가 신경을 써서 뭐 여러 가지 3중 안전장치, 뭐 도난 방지 장치, 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지금 참관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 모습은 뭐냐면, 이 분들이 지금 사전에 지금 새벽 5시 상황이에요. 이 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롤 이렇게 넣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런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날 세팅을 다 하고 테스트를 한답니다. 요 친구들은 이제 알바고요. 이제 사무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기표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표소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투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다 들어가서 기표 용구가 잘 찍히는지 별다른 이물질은 없는지 요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 투표 용지가 인쇄돼서 나오는 부위예요. 여기에 특수 봉인지를 붙여 놓은 이유는 그 전에
여기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표 관내에 그 서명이 있는 데서 특수봉인지를 붙여놓습니다. 옆에 보시면 노트북도 있죠? 이 노트북도 이 봉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북에서 명령을 때려야 여기서 인쇄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 특수봉인지가 훼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요거를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투표함이 깨끗한지, 뭐 별다른 이물질이 없는지, 다른 투표용지가 미리 사전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관인들이 보셔야 되고요. 가셔서 이 작업들, 사진 찍는 작업들은요, 될 수 있으면 가장 큰 상대방 정당 두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총선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분들 참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죠? 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그냥 투표관리관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관리관님도 사실 이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은 받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건데, 반대편에 있는 건 천으로 된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플라스틱 통으로 된 건데 깨끗하다, 뭐 별다른 투표용지가 없다, 이물질이 없다, 요런 부분들, 뭐 화재의 발생 가능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것이 있는지 깨끗한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클립이에요. 봉인 클립. 그래서 얘를 딱 끼워 넣으면 얘를 파손하지 않고서는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뺄 때는 여기에 여기 공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잘라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끼면 옆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빼려면 이걸 뽀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봉인 클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인지로만으로는 여기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절이. 자, 반대편도 했죠. 반대편 양쪽에 다 합니다. 이 봉인 클립을. 자, 그리고 특수봉인지를 붙였습니다. 이 특수봉인지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내 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이죠. 관내 사전 투표함은 봉인지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다른 정당 이렇게 3명 내지 4명이 서명을 하고서 특수봉인지를 붙입니다. 이거 반대편이죠. 반대편도 똑같이 하고요. 이동을 하는 사전투표함,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천이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보관하게 되는 사전투표함은 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관내가 아니라 관외의 투표함이에요.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잡는데 밑에까지 요렇게 해서 밑에까지 이 위에 평평한 면과 이 밑에 평평한 면이 모두 다 봉인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붙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요렇게 돼서 특수봉인지, 그래서 아까쯤에 요거는 관외니까 이 위에 평평한 거 밑에 평평한 거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요건 뭐냐면 훼손된 투표용지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모형이라고 나오죠. 투표용지가 모형이라고 나오죠. 참관인이 아침에 제일 먼저 가면 이게 요 인쇄기가 그리고 옆에 있는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투표용지를 진짜 정식 투표용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건 진짜 표니까. 그래서 아침에 투표 개시가 되기 전까지 테스트하는 용지는 이 모형이라고 써 있는 투표 용지로 인쇄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관외 투표했을 때 사전 투표 봉지죠. 사전 투표 봉투. 요것도 모형입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테스트한 것들을 아까침에 훼손된 투표용지 등 여기에 모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만약에 개표장에 나타났다.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모형 이게 개표장에 나타났네. 누군가 표에 찍혀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꼭 이거를 훼손된 투표용지 등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출돼 가지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관인이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봉인지, 개표장에 투표함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는 봉인지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에 보시면 특수봉인지는 한 번만 띄어도 요 자국이 납니다. 한 번만 띄어도 이 자국이 나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물리력을 가하면 이 글씨가 새겨집니다. 특수봉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한 번 손댄 거죠. 이게 대선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엔 대선 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글씨들이 다 보이죠? 훼손된 거죠?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어물쩍 넘어가긴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표를 다 끝났어요. 개표가 다 끝나고 이제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봉인을 이미 투표 전에 봉인 다 하셨잖아요. 양쪽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투표 용지를 집어넣던 그 구멍에다가도 봉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특수봉인지 해서 여기가 이제 딱 그거죠. 원래 얘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딱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봉인지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하는 과정인데 요 부위가 손상이 됐다. 그건 누군가 봉인지를 뜯으려 했던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중간은 이 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게 이제 특수 봉인지가 찢어졌거나 그러면 뭐 커터칼로 이게 뭐 찢어졌거나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요거는 살짝 이 이제 플라스틱이 움직이면서 요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 정도의 흔들림 때문에 이 글씨가 지금 나타난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봉인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침에 이 봉인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뜯었다가 붙인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되면 이건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표 상황표인데요. 개표 상황표는 이제 개표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후 참관인은 그날의 투표가 마감되는 지점까지 참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6시에 만약에 투표가 끝났다. 6시 땡 치면 맨 마지막에 줄 서고 있는 분들까지 들어오셔서 투표를 하시죠. 투표를 한 다음에 참관인이 꼭 챙겨야 될 거는 뭐냐면 봉인도 봉인이지만 봉인은 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무관들도 봉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봉인은 이제 잘 되는지만 보시면 되고 그날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거나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래야 지금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 용지 수와 그날 투표한 사람이 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관 외와 관 내의 투표함의 숫자가 맞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관인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찍을 수 있으면 몇 명이 했다. 그거 사진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요. 본 투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내가 참관하는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 놔야 됩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래야 개표장에 와서 제대로 그 표가 다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전선거는 투표함을 보관하지만 본선거,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투표함을 개표장까지 이송하죠. 그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 참관인 중 한 명씩 자기가 투표함이 이송되는 차에 탑승하겠다라고 요구하면 정당별로 한 명씩은 탑승을 하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탑승을 해서 가면 2만 원인가 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타고 가실 분 바로 손을 드세요. 바로 그러면 아싸 2만 원. 예, 그렇게 됩니다. 개표 참관 그 수고비는 또 따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관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오늘 조금 이제 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관인을 하시잖아요. 그럼 참관인 수고비가 나와요. 그 참관인 수고비는 6시간에 5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침을 못 먹었지 않니? 점심도 먹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두 끼 일을 해서 6,000원씩 12,000원을 플러스 시켜서 오전에 참가하시거나 오후에 참가하시거나 하면 5만원 플러스 12,000원 62,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오전에 참가했는데 오후에 또 참관을 하면 5만원을 더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전에 참관했던 사람이 오후에 해도 6시부터 12시까지 있으니까 6시간이고 그리고 1시부터 12시부터 6시까지 했으니까 6시간이니까 또 5만원을 주겠지? 라고 하는데 실제 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일 참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62,000원에서 6,000원만 플러스된 돈만 받습니다. 6시간을 그 참관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사실상 12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틴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고역이고요. 종일 참관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전이나 오후나 한 타임만 하루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오늘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참관인이 좀 모자란 그 투표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인 친구가 오전 타임을 했는데 오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사람이 없으니 오후에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대학생은 당연히 오후에 6시간을 하면 5만원을 더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6시 반이 넘게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68,000원인가요? 68,000원을 주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일렀나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일을 쓸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그 말은 맞죠. 근데 이제 거기 현장에서 이제 발생된 일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그거는 못했고 제가 내일 이제 항의 전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죠. 그거는 선관위가 요구를 해서 오후까지 원래는 그 친구는 오전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6시간을 연장해서 오전만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오후까지 했는데 야 그거를 유도를 안 하고서 자식 같은 그 대학생이 그거 참관인을 왔는데 그걸 그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욕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이거는 좀 선거 제도 좀 바꿉시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좀 능동적으로 합시다. 지금 최저 시급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선관위 수고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제발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됩니까? 하도 깝깝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참관인이 표 사전선거 거소 본투표 참관인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